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교육부를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시고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해달라 이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 자원부였던 시절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교육부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교육부는 그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특별히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부는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의 이러한 계획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대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이제 정원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법이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 뭐 여서야대라는 현실도 그렇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오던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교육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뭐 취업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존재 가치를 산업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만 한정하는 건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교육교사 모임 한희정 회장은요. 교육을 산업 성장에 종속되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개발 독재 논리가 겹쳐 보인다라면서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백번양보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꼭 수도권 대학에서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국에서 다 분포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돼 현재 3년 넘게 1심 재판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네. 최근 법무법인 삼양의 대표 변호사로 합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곳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이 법원 송무와 자문을 주요 업무로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무법인 삼양은 홈페이지에서 임 전 차장을 각종 분야의 수많은 소송 사건에서 재판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독보적이고 또 다각화된 법리 구성 능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잇따라 맡으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와 관련한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 진행 중이고요. 어제 138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 모든 부분들이 의혹 단계에 있긴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들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굵직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전관예우의 힘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리네요.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자,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요 새로 도입한 유니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니폼은 여성 직원들의 하계 유니폼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유니폼을 접한 일부 여성 직원들이 이 여성성이 강조된 유니폼의 디자인을 보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유니폼은 허리 부근에 라인이 들어가서 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이 되고 쉽게 뭐 허리 잘록하게 보이게 한다. 맞습니다. 네. 또 하의 같은 경우는 치마인데요. 이 치마 폭이 굉장히 좁고 또 허벅지의 반 이상이 드러날 정도로 치마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으로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유니폼은 이 증권사의 영업점 업무 직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 지점 직원들이 이 유니폼을 받은 뒤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네.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해당 증권사 노조의 한 지부장은 이 유니폼은 차별을 나타내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사회 전반이 민주화되고 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최근의 사회 발전 단계에는 유니폼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증권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니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 이 회사 노조에서 10여 년 전부터 유니폼에 대한 불만을 사측에 꾸준히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또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회사가 네. 직원들의 이런 불만 제기에 귀를 닫고 있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할 따름이고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아니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반야 유니폼이 필요하더라도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유니폼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종류의 디자인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그래서 시선 집중 진행을 맡고 얼마 뒤에 네. 시선 집중 진행자 유니폼을 좀 도입을 하자고 제가 주장. 이거 싫어해요. 아 정말요? 옷 가리기 귀찮으니까. 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나오기 뭐하고 하니까 유니폼을 하자.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 보면 스포츠 캐스터하고 해설위원이 같은 뭐 이렇게 이제 자켓에 네네, 같은 맞습니다. 색깔 넥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여기서 시선 집중해가지고 자켓 하나 하면은 매일 그거 입으면 어떡했냐라고 했다가 무시당했어요. 제작진 다시 한번 고려해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좀 소원 소리 좀.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네, 한번 소원 성취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유니폼 필요한데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매둘러 갈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여직원들 눈요깃거리 삼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이렇게 시대 역행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정당화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항공사 스튜어디스도 요즘 이렇게 바지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게. 네. 일하기 편한 거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이 편하게 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생산 포기한 겁니까? 일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